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6대 후반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꽤 나이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여전히 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사실 중년을 겪고 있는 40대 후반이라면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때로는 아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로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본 것 같습니다. 정말 치열하고 힘겨운 순간들도 있었죠. 10달 동안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기억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제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기적처럼 느껴지고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견뎌온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제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가끔은 그 무게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운 것과 느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무게를 느낄 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아이를 다시 만날 영광은 없었지만 그때만큼 힘들었지만 지금은 후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 내가 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과거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여성들이 맡게 됐어요. 사람들은 어머니가 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풀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려서 조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단기 계약직 등 생계를 겸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용어, 아니면 아르바이트.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조금 외롭고 경제적 지원도 없이 자랐어요. 가끔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있으면 더 가난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로 가난은 나와 어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촌들에게 옷과 신발은 가능한 한다 사서 입게 됐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친구 사귀기를 꺼리는 것 같아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다. 불편한 듯 곧바로 시선을 돌리니 자연스러워졌다. 내 상황이 완전히 명확해진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느끼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가난해서 일찍부터 친구 사귀는 걸 포기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예민한 나이에도 친구 사귀기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소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부잣집에서 가장 미인이라는 소문이 있다. 모두가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어쩌다 보니 우리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나머지 반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인 소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척함으로써 그녀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에게 말하고 파트너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당신과 지선은 어떤 파트너인가요? 호환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헛소리라도 소영이와 친구가 되고 싶었던 것 같다. 당신이 그것을 볼 때, 아이들아, 순진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함께 있던 아이들, 똑같은 비싼 옷을 입은 아이들이 금세 떠올라. 아름다운 옷, 가까운 아이들에게 주는 맛있고 값비싼 간식, 아름다운 머리핀. 나는 고급 펜이나 필기구 같은 것을 동경했고 그녀와 친해지고 싶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생활이 순조롭지 못한 그녀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나이에는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이들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소영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와 나 사이에는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마찬가지였지만 그 아이의 말 한마디로 인해 내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처음에는 척하는 줄 알았는데 소영이가 정말 나한테 잘 대해주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옷과 신발을 신으면 아이들이 나를 쉽게 무시할 거예요. 집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새 신발과 새 옷이 많아요. 원하시면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은 내게 그것을 사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고 내가 말하면 그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내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모두 우리 가족은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롭고 좋은 일들에 가까웠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던 친구들도 그렇다고 했다. 나를 보고 심지어 그의 눈도 바뀌었다. 소영이랑 같이 놀면서 시작됐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지선이 아니며 나를 질투하거나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던 아이들이 점차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도 마찬가지고 소영이 덕분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달라졌다. 나는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다 그 친구 덕분인 것 같아요. 뿌듯하기도 했지만 그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이상하게도 궁합이 잘 맞아서 완벽한 아내처럼 행동했어요.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건 정말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당신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가난하고 못생겼으며 친구도 없습니다. 나는 다소 변덕스럽고 사람들의 기분에 잘 맞습니다.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친구를 상대하다 보니 사춘기를 겪게 됐어요.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의 학창시절은 끝났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소영 씨와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소영이는 계속해서 나를 찾았다. 그 결과 우리의 우정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둘이서 술을 마셨을 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소영아, 내가 왜 좋아? 내가 물었더니 넌 나한테서 얻은 것뿐인데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녀가 필요하지 않아도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 아주 흔한 말이지만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만 이유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할까요? 하지만 제가 가진 용기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여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정이 끝나고 대학교가 갈라지면서 소영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상하게 그럴수록 소영이에 집착하게 됐다. 참석한다고 해서 유명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게 대한 그녀의 감정은 집착이었습니다. 그건 내 착각이고 오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소영이가 나에게 보여주는 마음은 우정 그 이상이다. 그녀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방금 한 일을 언급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학창시절에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소영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가 없었다면 내 삶은 꽤 외로웠을 것이다. 감사함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 감정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다. 후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진학하고 성인 생활을 즐겼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학기도 부족하고 학자금 대출도 남아서 그렇게 즐길 시간이 없어요. 덕분에 꽤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된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일을 했는데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큰일이지만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하세요. 다시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친구는 나를 질투했지만 사실 나는 친구를 질투해서 복수를 해야 했다. 나는 빚을 지고 매일매일 힘든 생활을 했지만 친구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일하지 않고도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도 없어요. 취미가 많이 변해요. 제 친구도 젊어서 인간관계가 많아요. 여행을 하며 청춘을 즐겼지만 어린 시절 따라다니는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일과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가 남자친구를 4명 정도 바꿨는데 연애는 사치이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누구를 좋아하는지 생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 같나요? 지금 계속 이러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젊을 때만 데이트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중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것도 사실인데 내 모습이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소중한 친구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고생했다. 그래서 남자 소개받기 싫다. 갑자기 내 주변에 친절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사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도 전에 사랑을 고백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인데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사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보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당신이 그녀를 좋아하고 좋아한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신을 버린 친구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이런 만남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지만 다른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매우 상처받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애초에 여자 소개시켜달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요즘 세상에 찬성 같은 남자 만나기 힘든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모임은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거절했지만 친구는 고집이 꽤 세더군요. 성공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소영의 친구 지선입니다. 저희는 친한 친구이고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소영이가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교환합니다. 그는 작은 사람이고 사람에 대해 꽤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탄탄한 몸매와 잘생긴 외모도 있지만 착한 성격도 갖고 있다. 누치에 사려 깊고 낭비적인 성격. 남자인 것 같아요. 소영이님, 찬성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받아들일 생각은 없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마치 내가 관계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편리해요. 왜 나한테 친절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소개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연애 경험이 없어서 사람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모르니 낯선 사람에 대해 걱정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소개한 사람, 너무 많이 만나서 눈치 빠른 척하니까 넌 못 믿겠지만 난 안 믿어. 그런데 사실을 알고도 이해가 되네요. 연애를 시작해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영이가 어떻게 나를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첫눈에 반한 찬성이부터 서서히 내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사람, 우리 사이의 간격을 그렇게 좁히는 것은 끔찍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고, 소영이의 공격적인 밀고로 인해 우리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래서 사람들이 연애를 못하니까 연애를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매일매일이 너무 설레고 벅차서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채인은 마치 로맨스 영화 속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찬성과 나는 성격이 너무 맞아서 생각보다 오래 함께 있었다. 설렘에서 시작된 연애였지만 둘 다 성격도 좋고 서로도 좋았기 때문이다. 어김없이 끈끈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우리 사이에 아직 수영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전화했을 때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혹시 말다툼을 할 경우 화이 씨 둘이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봐, 내가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둘인데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뿌듯하다. 장기적인 관계 이상이지만 마음에 든다면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만 때로는 두 사람 사이에 지극히 사적인 문제에 대해 그 관심이 너무 무심하다는 의미입니다. 만날 때보다 몇 배 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소영이 없었다면 찬성이는 나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소영이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했다. 어린. 사귄 지 3년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끼어들 때마다 찬성이 완전 내 편이라는 느낌은 안 든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연애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천성. 내 꿈은 안정된 가족을 갖는 것이므로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소영은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아직 20대인데 벌써 계획이 있군요. 결혼했으니 그냥 데이트를 해보세요. 그게 성격이니까요. 어렸을 때도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연애를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당신과 매우 잘 맞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찬성이는 헤어져도 찬성처럼 좋은 남자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남자가 결혼하면 청춘이 끝난 것 같아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아깝다. 그렇게 기뻐하며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친구의 반응이 이상할 때 뭔가 깨달았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혼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뒤 4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신호를 보니 제가 다른 방식으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다시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출장으로 시골로 내려가는 안락지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원래 하룻밤 묵으려고 했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러니 밤늦게 서울로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차 타자마자 기절해서 남편에게 말할 시간도 없어서 집에 가서 놀래켜 주려고 했어요. 집에 오니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문득 신발장을 내려다보니 친구가 자주 신던 낯익은 고가의 신발이 보였다. 그들은 충격에 빠진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두이가 멍하니 나왔어요.
출장 중이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둘이 뭐 하고 있는지 얘기 안 하셨나요? 그게 바로 그거야, 자기야. 내 말을 들어봐. 소희가 집에 뭐 주려고 왔다고 하더군요. 잠깐, 뭐 하는 거야? 핑계라고 해서 피곤해서 같이 침대에 누웠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 같지도 않은 핑계를 찾아보는 중이야. 지선아, 우선 진정해라.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는 동안 소희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조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랬습니다. 사슬에 묶여 살다 보면 아무리 말투도 눈빛도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다. 별것 아닌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의 개였을 때 그런 눈빛을 받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사과하고 동의했다. 매번 나는 그것을 고치도록 강요합니다. 어느새 내 내면이 꽤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자라서 소영이가 내 인생에서 작은 파이 조각이 되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전처럼 소영이에게 애착을 갖고 있다. 소영아,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 그 사람, 너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어.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너도 정말 웃긴 사람이구나.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나랑? 당신이 내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그만해. 부끄러운 구조 게임을 하면서 나를 존경하며 자존감을 채워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에요. 그 쓰레기를 주워야 한다면 가져가세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인연을 끊었고 한동안 가장 친한 친구도 가장 사랑했던 남자도 잃었습니다. 인생에 이보다 더한 절망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온 세상이 내 뱃속에서 커졌다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이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다. 아이를 떼어내려고 수천 번 고민했지만 병원에서는 아이가 너무 늙어서 떼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잘라버리셨다고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엄마를 만났어요. 쓸모없는 아이를 아무 이유 없이 희생시키기보다는 죽이든 음식이든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제정신이에요. 아이 하나만 낳으세요. 양육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버리고 법학을 전공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해서 믿고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 부모님이 좀 안타까웠지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출산 후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바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돈을 벌고 싶으면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아빠는 나의 아빠였다. 하나도 갖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만 적어도 그들이 하나 갖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린 시절은 돈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김 과장은 퇴사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회사를 그만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대리님이 매니저로 승진하셨습니다. 회사를 떠난 지 한 년이 조금 넘은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책상을 꺼내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김대인은 휴식을 취한 뒤 평정심을 잃었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 오면 최소한 피해는 안 가겠지만 출산 후에는 모르겠어요. 나는 멍하니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직장에서도 예전보다 작은 실수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 사실은 잘 쉬고 있었다면 쉬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집에서 요리하고 바로 돌아올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계속 장난처럼 얘기하는 게 싫다. 어쨌든 나는 끔찍한 사람처럼 일하러 돌아갔다.
회사에서도 일을 해야 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낮에 아이들을 봐줄 부모님이 없었다면 정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분명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인생이 너무 바쁘고 신나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혹시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휴대폰에 모바일 청첩장이 떴다. 사진 속 인물은 내 친구다.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을 보니 바로 옆에 제 결혼식 사진이 보였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고 싫어졌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소란을 피울까 수십 번 생각했지만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 데이트는 건너뛰어야 했습니다. 복수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며칠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 날을 고통 속에서 견디다 보니 복수는 잘 사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는 어떻게든 있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재산을 늘리고 자녀를 잘 키우십시오. 나는 평생 동안 그때보다 더 악에 헌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내 인생의 고귀한 분인 선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우연히 대학 동창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 직장이 우리 집과 가깝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 귀여운 친구라 만나서 반가웠는데 왠지 수업 시간에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기질. 뭐야, 너무 멋있어지잖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득을 얻었나 봅니다. 사실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정말 숨길 게 없어요. 부동산에 잠시 종사했지만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사실은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어서 후배들이 하는 말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셔야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아이가 있어서 퇴근하고 점심시간에만 하면 좀 힘들겠지만 괜찮아요. 그동안 아들을 데리고 집 근처 후배들에게 여러 차례 찾아갔고 예전보다 친해졌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외롭지는 않았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을 보며 때로는 아주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녀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소영이를 기억할 줄은 몰랐는데 기억이 너무 많이 나네요. 그런데 최근에 그를 만나 옛날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도 내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혼자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물론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당신은 모르죠. 당신이 더 잘 알 것 같지만 나는 그 선배를 좋아한다. 그때는 왜 용기가 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옆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고백하고 싶었는데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이미 그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상치 못한 선배입니다. 고백을 했더니 마음이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성격도 학교 친구랑 너무 잘 맞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가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알았다면 안 볼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뻔뻔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이혼하고 아이가 있다는 거다. 당신은 유명하지만 나 같은 여자이기도 해요.
대신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수백 번 고민하다가 결국 후배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육아에 있어서는 정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고, 제가 어려울 때 그 역할을 정말 솔직하게 채워주셨어요. 시간. 그 사람은 내가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았고, 그 사람은 길을 잃었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으면 정상적으로 연애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애들이 이러고, 그는 괜찮아요.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더군요.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혼하고 나면 다시는 다른 남자를 신뢰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 사람을 오래 만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을 키우는 사이에 데이트도 했어요. 그러던 중 후배가 시키는 대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게 됐다. 작은 오피스텔 아파트로 시작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집의 크기를 확장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부동산 주인들과 친구가 되었고, 괜찮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만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아파트를 아시나요?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은데 너무 낡았습니다. 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곧 재개발이 될 예정이니 집을 미리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보실래요? 알았어, 보러 갈게. 집값이 오른 적이 없다고 해서 나가서 집을 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주세요. 보통 집을 보러 갈 때 외관이 너무 초라하면 경멸의 눈초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꾸며요. 그날 제가 떠난 날, 약속된 시간에 아이가 아버지 병원에 들렀다가 급히 떠나야 해서 다소 허약한 상태로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가자.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이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길거리에서 떠돌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사라지는 복도가 긴 아파트라 옛 신혼부부가 생각나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적은 외로운 다리에서 만나겠다고 했고, 그 복도에서 전 남편과 그의 가늠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어요. 도망쳐. 인생은 짧은 것 같아요. 주인분이 차를 깔끔하게 주차해 주셨네요. 그에 비해 그 사람은 눈을 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지가 아니야. 선.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다고 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게 뭔가요?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로 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떤 움직임인가? 이곳은 오래된 곳이라 적어도 집 청소를 하러 온 것 같아요. 부동산 주인은 둘 사이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 글쎄, 그게 다야. 사장님이 저를 보시고 제 직함을 불러주시는 게 고마웠기 때문에 체면을 좀 살렸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상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어디선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95세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두 사람이 내 초인종을 누르고 체크아웃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뭐 하세요? 집 보러 왜 오셨어요? 하우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렇죠. 오늘 집 보러 온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빨리 열어주세요.
집을 보여드릴게요. 가게에. 그는 짜증이 난 듯 내게 재촉했다. 두 사람은 머뭇거리며 흉내를 내며 마지못해 집 문을 열었고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그 여자의 표정이 안도감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의도적으로 집이 인위적으로 어수선해 보이도록 만든 걸까요?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즉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니요,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나는 꼭 이 집을 살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내가 말을 바꾸자 깜짝 놀랐다. 동시에 전 남편과 노부인의 눈빛이 걱정스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됩니다. 분명히 그 집을 사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지선님, 이 집에 오래 살아봐서 알지만 이런 집을 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의 바른. 이 집을 사면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낡아서 집값은 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같은 가격에 사겠습니까? 더 좋은 아파트가 많아요. 뭐 이런 집을 사서 애를 키워야 하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아파트 사는 곳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좋은데 왜 사지 않니? 이제 당신은 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걱정할 입장이 아닌 것 같지만 실용성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주지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지만 이 집은 최고는 아닙니다. 이곳은 투자 목적의 땅이니까 당신은 여기 사신다는 말을 왜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어요. 천년의 사랑인 듯 바람을 피우고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가장 친한 친구를 찔러 죽이고 애쓰는 아내를 찔러 죽였다. 나랑 잘 살아. 우리 지훈이가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걸 알면 울겠다. 그는 울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야, 난 너랑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 현명한 사람이야.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제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억울해요. 만약 있다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주고 싶고 내니 집 계약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준비를 해라. 지선아, 그러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라. 이제 집 볼 필요 없을 것 같다. 말리려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가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두 사람에 대해 알아봤다. 그들은 집 밖으로 이사한 지 꽤 됐다고 말했다. 당시 두 사람은 자신이 낸 집세에 비해 월세를 저렴하게 깎아 생활하고 있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이사 나가면 내가 그 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의 월세로 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이사하고 싶어요. 분명 잘 살던 집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궁금하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도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어머니도 재산은 좀 있었지만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 결혼해서 그녀는 자신에게 한 푼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 쪽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더니 갑자기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 청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자신도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돈을 빌리려고 친구들에게 연락한 것 같은데 어린 시절 늠름한 개를 기억하는 친구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들은 당신의 도움 요청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당신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남의 남편을 훔친 여자가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녀가 청첩장에 적힌 내용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연락할 용기가 없어요.
그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의 평판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내 옆에 머물렀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다.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남편은 처음에 강아지처럼 화려하고 도도한 외모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네요. 그는 핑계 삼아 몇 번이고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요. 우리 아이는 새 아빠를 맞이했는데 사실 관심조차 없는 늙은 아빠가 없는 편이 아이에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남편은 생계를 꾸리느라 너무 바빠 아이와 얼굴을 맞대는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결국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모든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이들의 결말이 마치 영화 속 권선징악의 이야기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은 놀랍기도 하고 어쩌면 당연한 이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어리석게 살아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 자신과 당당히 마주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이것이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롭고 따뜻한 조언을 나눠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